정부의 금호강 살리기 사업이 6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지만 성과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청소년을 직접 치유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전문 위탁 관리업체가 서류를 위조해 20개 아파트를 관리하다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창사 50주년 기획뉴스, 오늘은 크게 달라진 농촌 모습을 되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4천억 원 넘게 투입된 정부의 금호강 살리기 사업이 6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금호강이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변신했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들은 반대로 생태계를 망쳤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금호강 살리기 사업을 오늘로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산 진량에서 대구 수성구까지 18.6km 구간 공사가 오늘 끝나면서 영천시 조교동에서 달성군 주공리 낙동강 합류 지점까지 69.3km 구간 사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정부는 이번에 만든 금호강 자전거길을 낙동강 자전거길과 연결하고 하천구역 안 비닐하우스를 철거해 금호강이 쾌적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약이나 비료 이런 걸 함으로써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됐었는데 이번 공사를 하면서 전부 철거를 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둑을 만들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식물들을 생태계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밀어버려 환경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또 둑 쪽에 최대 17m에 이른 도로를 만들고 둔치 쪽에도 길을 내면서 야생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침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대표적인 생태계 보고로 꼽히는 안심습지 주변의 경우 나무의 80% 이상이 잘려나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심습지 일대의 그런 식생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했었는데 공사하는 몇 년 동안 굉장히 황폐해져 버렸고 또 외래종들이 대거 유입돼서 기존에 있던 식생들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4,059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 금호강 정비 사업을 두고 금호강 살리기냐 아니면 생태계 파괴냐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낙동강 중하류 지역의 녹조가 위쪽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안동호에도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호 상류가 마치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진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물컵으로 퍼올린 호수물은 차라리 녹차 라떼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흰색 화장지에 물을 붓자 화장지가 금세 녹색으로 변합니다. 분천에서 시작된 녹조는 하류 3km 지점인 오천까지 이어집니다. 최근 몇 년 사이는 이렇게 심한 정도는 아닌데 요즘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안동호 상류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밀리리터당 1000개 정도, 조류주의보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장마로 영양염류가 유입된 데다 이달 들어 기온이 급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녹조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안동댐 본댐 일대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식수원에도 영향을 줄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분천리에서부터 약 2에서 3km 정도가 분포되어 있으며 여기 댐 쪽으로부터 약 30km 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식수원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녹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월 1회인 조류 모니터링을 매주 2회로 늘렸습니다. 또한 조류가 본댐 쪽으로 더 확산되면 황토 살포와 함께 확산 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낙동강 남강댐에서 1000만 톤을 방류한 것을 비롯해 구미보 등 낙동강 유역 5개 보에서 모두 2100만 톤의 물을 방류했지만 지천과 만나는 합류 지점과 정체 수역 등 낙동강 하류에는 녹조가 여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보의 문을 계속 열어두거나 4대강 보를 철거해야 녹조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단체들은 어제 낙동강 창녕 함안보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달성보를 비롯해 강정고령보와 칠곡보, 구미보를 둘러보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달성보 상류의 녹조 상태를 비롯해 버드나무 고사 현장, 자전거 도로 훼손 현장, 칠곡보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구미보 하류의 재태적 현장과 역행 침식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검증단은 내일 영주댐과 내성천을, 모레는 한강 홍수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문제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한 아파트 전문 위탁 관리업체가 서류를 위조해 번듯한 회사인 것처럼 속여 20개 아파트를 관리하다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대구의 한 주택관리업체에 3년 동안 관리를 맡겼습니다. 관리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업체였는데 알고 봤더니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자를 한 명도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업체 등록 과정에 자격증을 빌려 서류를 위조한 것을 확인한 수성구청은 해당 업체의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최초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이다 보니까 최초할 때는 관리단체가 없기 때문에 빌려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살짝 하는 게 아니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 것이. 이 업체는 등록 1년 만에 대구 경북 지역 20개 아파트 8,000가구의 관리권을 따냈습니다. 문제 업체는 위탁관리업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실질적인 사주가 같은 자회사를 내세워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개 떨어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가지고 다 인지하신 거예요? 예. 7개 중에 8개 봤을 때 맞습니다. 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등록이 말소된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문제의 업체에 계속 관리를 맡겼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새로 공고를 내가지고 입찰을 거쳐야 되는 걸로 그렇게 달라요. 무자격 업체가 급성장하는 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북 동해안 횟집은 피서철인 이맘때가 대목이지만 올해는 썰렁합니다. 적조 때문인데요. 적조는 독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선회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북부시장의 한 횟집입니다. 여름 최성수기인데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남해에 이어 경북 동해안에서도 지난 주말부터 적조로 물고기가 떼주고 마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준 겁니다. 회 묵으면 어찌지 않겠나. 그런 건 의심한 사람이 좀 알겠는 게 훨씬 많아. 대부분의 횟집들은 매출이 20-30% 감소하는 등 적조 여파를 실감합니다. 아무래도 적조 영향이 좀 있죠. 예. 손님들도 좀 덜 나오시고 또 마음적으로 좀 찝찝해 하시는 분들 들어 계시. 하지만 횟집들은 화로만 취급해 적조로 죽은 고기는 절대 유통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도 적조는 인체에 해롭지 않는데도 덩달아 외면받고 있다며 답답해합니다. 실제 적조 생물 코클로디니움은 특유의 점액질로 물고기 아가미에 붙어 질식사를 유발하지만 자체는 독성이 없습니다. 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조 발생 기간 중에 어떤 회라든지 어떤 수산물 소비는 하셔도 안심하고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생선회 소비 감소로 양식 물고기 값마저 20-30% 하락하면서 적조 피해를 입은 양식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남해안에 이어 경북 동해안에서도 대규모 적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양식 중인 어류를 방류하는 어가에 대해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식 어류를 방류하는 양식장에는 어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3억 원의 저리 대출도 제공됩니다. 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아주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터넷 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 부모들의 고민이 큰데요. 이번 보도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태영 기자입니다. 구미시 청소년 수련원에 10대 청소년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는가 하면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퀴즈도 풀어봅니다. X 그러면 컴퓨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을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인터넷 치유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2주 동안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사를 비롯해 임상심리사, 수련활동 전문가 등 30여 명을 통해 집중 치료됩니다. 치유학교를 마치더라도
부모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이어집니다. 2주간의 치유학교가 끝나면 저희가 그 상담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아이들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다 재연결이 지금 되고요. 인터넷 치유학교는 참가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서바이벌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치유하겠다는 참여 의지가 강합니다. 인터넷만 할 때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좀 몸도 뻐근하고 그랬는데 여기 오면은 막 운동도 하고 총도 쏴보고 그러니까 되게 인터넷 하는 만큼 재밌으면서 운동도 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게임 말고도 다른 것을 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정부가 지난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를 한 결과 10%가 중독 위험군이고 이들 가운데 3%가량이 치료가 시급한 고위험 청소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과의 공유 시간을 늘리는 등 가상 공간보다 현실 세계의 즐거움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창사 50주년 기획 뉴스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급속한 도시화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농촌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기계화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작물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장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우리의 농촌은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쟁기를 끄는 소를 몰면서 논밭을 가는 모습은 농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이양기가 없던 시절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모심기는 연중 농산일 가운데 가장 바쁜 작업이었습니다. 오와 열을 맞춰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고된 작업. 품앗이로 상부상조하며 고단함을 달랬습니다. 가을 그지도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힘들긴 마찬가지. 하지만 수확의 기쁨으로 농민의 얼굴엔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때는 전부 논을 메고 손을 논을 메고 그때는 훌지 소로가 이래 갈아가지고 물로 잡아가 못 심는 것도 손을 다 심었거든요. 1980년대 접어들어 농촌에도 현대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현대식 농기계의 도입으로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전통적인 식량 작물뿐만 아니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용 작물로 눈을 돌리는 농가들이 늘어났습니다. 거대한 비닐하우스 물결은 먹고 살기 급급했던 척박한 농촌이 희망의 땅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농촌에도 억대 분홍이 등장해 경북에서만 7천 가구가 억대 소득자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귀농 인구가 갈수록 늘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촌에서는 편안한 마음가짐, 또 내가 일이 항상 있으니까 일의 즐거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배 작물도 크게 변했습니다. 쌀, 보리 같은 식량 작물은 지난 20년 동안 9만 헥타르, 38% 감소한 반면 참외나 토마토, 오이 등 시설 재배는 17,000헥타르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이 사과의 주산지라는 것도 옛말입니다. 1982년 620여 헥타르였던 대구의 사과 재배 면적은 지난해 150여 헥타르로 30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경북 중남부 내륙 지역도 1000헥타르씩 면적이 줄었습니다. 기후 변화는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벼라든가 어떤 식량 작물에 대해서는 그 고온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든가 재배법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 한라봉 같은 어떤 그런 고소득 대체 작물도 지속적으로. 지난 50년 동안 우리 농촌은 상전벽해의 눈부신 변화를 겪었지만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장원영입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남북이 뜻을 같이 하자 개성공단에 진출한 지역업체 3곳도 회사 정상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1000명이 운영하는 침구류 제조공장 주식회사 평화는 그동안 영업 손실이 100억 원이 넘었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남과 북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도산업과 웅피케이스도 공장 재가동을 위해 일부 준비 기간을 거치면 정상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4월 대구에서 발생한 경찰의 테이저건 오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당시 테이저건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대구에서 테이저건 사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테이저건 오발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 만큼 경찰의 적절한 대처 능력과 주의가 요구된다며 대구경찰청장에게 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6월에 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분석했더니 소비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증가세가 확대됐고 건축 착공 면적도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생산은 1차 금속과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업종의 감소세가 마이너스 11.7%로 확대됐고 수출도 전기전자와 수송장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계장비와 철강, 금속 등이 줄면서 마이너스 2.3%로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정수성 국회의원이 자녀가 부모 봉양을 전제로 증여를 받은 뒤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이행 시 증여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효도까지도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개정안을 통해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